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17년 제2회 전기산업기사 2과목 간연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연도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는 거는 이제 1회 때 했으니까요. 아마 1회 보고 넘어오셨을 거예요. 그죠? 1회 때, 17년 1회 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문제가 어떻게 조금씩 바뀌는지, 계산 문제는 얼마큼 어려운지, 그 다음에 설명 문제는 답이 어떻게 바뀌는지, 답이 간연도에 비해서 어떻게 조금씩 바뀌는지 그런 걸 위주로 보시면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7년 2회 문제 1번 개폐서지를 흡수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약품. 사실 이거 맞힌 시문이 많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개폐서지 잡아주는 게 뭐라 그랬죠? 개폐서지 잡아주는 게 6배 잡아주는 게 개폐저항기라고 그랬어요. 그죠? 개폐저항기라고 그랬는데 이게 원래는 서지 흡수를 서지 압서버예요. 이 서지 압서버가 저항 소재로 되어 있고 개폐서지를 잡아준다 그래서 개폐저항기 또는 개폐저항 소재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론 공부할 때 이 서지 흡수기는 개폐저항기, 개폐저항기는 서지 흡수기다라고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개폐저항기를 찾아야 돼. 그래서 개폐저항기가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서지 흡수, 압서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지 흡수기가 아마 여러분들 이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론을 좀 탄탄하게 하신 분들은 잘하면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었다는 거. 그래서 제가 필기할 때 다 정리해 줬습니다. 정리반 때. 그 다음에 철탑 중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철탑이 아닌 거, 표준형 철탑이 아닌 거, 요것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만들어낸 거예요. 보통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직선형 철탑, 꺾어진다, 각도형 철탑, 시작점, 분기점, 일령 철탑이야.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보통 철탑인데, 가다가 만약에 경관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경관체가 강하게 만든다 그래서 내장형이라는 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연가 철탑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게 등이 이제 우리가 뭐냐면 특성 철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 쓰지는 않고, 이렇게 보강시키는 철탑이다. 군데군데 내장시킨다. 강할 내자 길장자. 그래서 유독 가다가 이제 경관체가 큰 곳이 생기면 그때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약간 응용해서 낸 겁니다. 응용해서. 자, 3번. 안정도에서 전력 전압에 대한 거, 안정도의 설명 중 옳은 것 이렇게 있어. 옳지 않은 것. 그래서 전력계통 안정도 PV 곡선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전력 원선도하고 같은 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력에 따른 전압의 곡선입니다. 설명으로 틀린 거. 가로축은 수전단전압, 세로축은 무효전력. 여러분들 항상 콘덴서라는 거든가 리액터 같은 경우는 어떤 전력이죠? 무효전력을 가지고 있죠. 그죠? 우리가 이제 이 무효전력이 바로 콘덴서, 리액터. 맞아요? 이게 동기 조산기란 말이에요. 여기에 따라 우리가 실제 쓰는 것이 유효전력이고. 그래서 이 원선도 반지를 그려서 이 사용하는 전력에 따라서 여기 안정운전점에서 부하가 감소한가 증가했을 때의 조산기 용량을 따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보면 안정도에서 전압과 전력인데 당연히 무효전력이 있으면 유효전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이제 1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2번은 진상 무효전력이 부족하며, 이 말은 이제 앞선 무효전력이 부족하면 어쩌고 안정되고 진상 무효전력이 과잉되면 전압은 불안정하다. 왜냐면 진상 무효전력, 앞선 무효전력이 커지게 되면 과전압 발생하죠. 그래서 불안정하다 이 뜻이고, 그러니까 진상 무효전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적당하다는 거예요. 그럼 전압을 일정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전압 불안정 연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압을 일정 유지하려면 무효전력을 콘덴서 리액터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된다. 전력 전압 곡선에서 역률에서 전압을 증가시키더라도 송전할 수 있는 최대 전력에 존재하는 임계점이 있다. 잘 모르죠? 정확히 틀린 것만 잡는 거예요. 답은 1번입니다. 이런 거 만들어냈어요. 은근히 만들어낸 게 많네요. 4번도 이거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 이제 간연도에 있는 건데 3000V 800kW 0.9
변류비를 구하라. 이제 여태까지 이제 우리 변류비는 안 가보고 변류기 2차 전류만 구해봤죠. 이렇게 변류기가 이렇게 있으면, 그죠? 여기 CTB가 있고 CT가 100대 5짜리가 있다. 여기 만약에 150A가 흐르면 여기에 몇 A가 흐르냐, 또는 전류의 지식값이 얼마냐, 이걸 물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요 1차 전류를 물어봤네요. 이걸 어떻게 구한 거냐. 어차피 1차 측이니까 루트 3에다가 전류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전압이 3000, 그 다음에 0.9에다가 연결이 전력이 얼마? 800. 근데 이렇게 구하면 잘 보면 일단 전류를 구한 다음에 이게 단가 그랬더니 거기 뭐냐면 여유율이라고 줬으니까 여기다 1.1을 하면 되겠죠. 그럼 얘가 205.8, 205.28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요 근사치를 찾아야죠. 그죠? 당연히 여기에 근사치가 이제 200이 되겠죠. 200. 그래서 200이니까 변류비를 물었지. 그럼 여기에 이제 200짜리 있으면 200짜리 선정하면 되겠죠. 요거를 200짜리를 선정하면 되고요. 죄송합니다. 그럼 따라서 CTB는 200대 5가 되니까 5, 4, 20, 40배짜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답은 40배, 답은 3번입니다. 4번입니다. 자, 다행이죠? 뭐가 다행이에요? 이때 우리가 시험 안 봤으니까, 그죠? 이렇게 어려운 게 있습니다. 물론, 요 설명은 제가 해줬어요. 선생님, 새삼스럽게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 설명 다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한테 기본 과정을 기본 정규학을 듣는 사람들은 금방 이해 가요. 제가 생뚱맞은 게 아니에요. 생뚱맞은 거는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이거 다 설명했던 겁니다. 자, 5번. 발전기나 변압기 내부 고장. 내부 고장, 변압기 내부 고장. 그렇죠. 비율차동 계정기죠. 4번입니다. 자, 3000kW 0.8짜리를 0.9로 개선하기 위한 콘덴서 용량 어떻게 되느냐. 요건 쉽죠? 요건 쉬워요. 그대로 갑니다. 이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어려운 문제가 연속 세네 문제 나왔기 때문에. 자, P가 P 탄젠트 세타 1, 탄젠트 세타 2가 됩니다. 그래서 P가 얼마? 거기 보면 3000. 게다가 역률 얼마짜리? 0.68짜리. 그럼 얘가 0.6이 되고 빼기 얼마로? 0.9. 그러면 1-0.9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798, 약 답 3번 이렇게 될 거고요. 자, 7번. 또 콘덴서 문제 나왔네요. 0.8째 480짜리가 있는데 227 콘덴서 설치면 역률 얼마큼 개선되느냐. 이것도 우리 전력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요건 수장은 바꿨고요. 여기 요거만 바꿨죠? 난 1000원 했는데 여기 3000 나왔고요. 자, 일단은 역률이 얼마큼 개선되냐라고 할 때 먼저 유효전력을 먼저 알아야 되죠. 유효전력이 얼마? 480kW가 있고 무효전력은 어떻게 구하죠? P 탄젠트 세타가 되니까 480에 0.8에 0.6이 되죠. 그럼 얘가 360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가만히 보니까 콘덴서 얼마짜리? 220이니까 이거 아무 말 있으면 다 지상 무효전력이죠. 콘덴서는 지상이기 때문에 그만큼 작게 해주죠. 빼기 220 하면 얘가 140으로 작아지죠. 자, 그때 역률 개선 세타2는 유효전력에 480에 원래 무효전력이 얼마죠? 360인데 이만큼 작게 하니까 140만 남죠? 얘에다가 480 곱하기 100 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96% 답 3번 나옵니다. 자, 8번. 임피던스가 300ohm이고 또 임피던스가 1200ohm일 때 특수 임피던스. 좀 더 앞에서 우리 1회 때 풀어봤지만 특수 임피던스 나누기와 곱하기다? 그렇죠. 나누기라 그랬죠? 그래서 나누기인데 하나는 300이고 하나는 1200이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얘 단위가 모으죠. 얘는 ohm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ohm이기 때문에 하나를 잡아서 역수를 취하면 돼. 그죠? 얘를 300을 1200하고 얘가 300에 올라가서 곱하니까. 얘가 300, 얘가 1200이고 얘가 300번을 해도 정렬 얘가 올라가죠? 어떤 거에도 다 똑같다. 그래서 답이 600. 우리 책에 있는 문제고요. 자, 9번. 일정할 때 중량 물어봤어요. 이건 아마 전선 소유량을 물어본 거죠. 이럴 때 삼상 3선식. 제가 뭐냐면 무게비는 단상 2선식이 일 때 단상 3선식 기억나요? 38강땡이 제일 높다. 3상 3선식 7곳이면 무조건 따라가라. 그 다음에
내 끝은 뭐라 그랬죠? 내 끝은 무조건 죽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방법은 38강땡이 제일 높고 7곳은 따라가고 내 끝 이하 무조건 죽어라. 지금은 요걸 물어보니까 0.75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답이 3번이래. 그죠? 75%. 왜 이래? 왜 이래? 왜가 벼락이죠. 피렉이죠. 4번입니다. 그 다음에 배전술로 해서 1 이상인 거. 1 이상인 거. 우리 다 했어요. 그게 뭐예요? 부등률. 1보다 크다는 얘기죠. 답은 부등률 2번입니다. 뭐 쉬운 거고. 12번. 1000짜리가 단장면 3대가 있는데 한 대가 고장나서 나머지 2대로 했다. 에? 2대로, 4대에서 한 대 추가하면 총 4대잖아요. 그러면 V가 있으면 몇 뱅크? 2뱅크 가능하죠. 그때 용량이 얼마큼 되냐라고 하는 건데, 요건 또 뭐 사실은 우리 기계에서도 했던 거고 전력에서도 비슷한 이유 풀어봤어요. 그래서 원래 누트상곱하고 몇 대 용량? 한 대 용량인데 4대니까 총 몇 뱅크? 2뱅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트상 곱하기 한 대 용량이 얼마? 1000 곱하기 2뱅크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답시 3400 얼마 나와서 답 3번 이렇게 나오고. 13번 3300의 6000수의 전력은 전압제가 비례하잖아요. 그죠? 2배 제곱이 되니까 4배가 되겠죠? 전력이니까 쉽습니다. 자, 송전술 유도장에다. 유도장엔 2가지가 있죠? 그래서 보통 지락전류, 일명 영상전류에서 만든 것을 전자유도장에, 그 다음에 영상전압에서 한 것을 정전유도장에 2가지로 보통 표현합니다. 자, 지금은 전자니까 영상전류 또는 지락전류 1번 되겠죠. 자, 15번 이것도 만들어낸 건데 기력발전 사이클에서 단열 팽창이 있어요. 팽창. 단열 압축이 있고 팽창이 있는데 보통 이제 압축은 전기를 어떻게 하는 거죠? 크게 만드는 거죠? 뻥 터뜨린 겁니다. 뻥 터뜨린 거고, 그 다음에 팽창이라는 것은 작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눌러서, 그죠? 전기를 눌러서 팽창시키는 거죠. 압축은 팽창된 거 빼내는 거고, 그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팽창이니까 커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커진 거예요. 그래서 작아졌던 게 퍽 커지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보일러에서 물을 끓여, 그 과열기를 거쳐서 고압 터빈을 때리고 터빈 뗀 거를 복수기를 뺀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사이클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일러에서 만들어진 걸 우리 뭐라고 그래요? 보일러 들은 걸. 이걸 갖다가 이제 포화진기라 그래요. 포화진기에서 더 뜨겁게 만든 걸 이걸 가열진기라 그래요. 가열진기. 또는 가열진기라고, 또는 열을 가했다 그래서 가열진기라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걸 많이 쓰죠. 그 가열진기를 때리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복숭이 나오면 이제 그때 뭐냐면 물처럼 변한다 그래서 습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과열진기 만들어서 딱 때려서 커지는 거죠. 과열진기 이렇게 압축되어 있다가 뻥 때리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일반 물로 바뀌어 습진기란 물방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열진기의 습진기를 갖다가 우리는 단열 팽창이다라고 해서 답은 3번입니다.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포화진기 압력법에서 나온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만큼 해서 만들어진 걸로 열을 가해서 다 압축시키는 거죠. 요거는 이제 단열 압축이 되겠죠. 이렇게. 포화진기에서 가열진기하는 걸 단열 압축이라고 보면 되겠죠. 지금은 3번이고요. 16번. 전압강화율 식이 아닌 거. 요것도요, 조금 변형을 한 거예요. 근데 알면 쉬워요. 요번 위에 때는 은근히 어려운 게 많이 나왔네요. 전압강화율이죠. 그러면 전압강화율은 받은 전압에 대해서 전압강화를 100분율로 한 거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돼서 루트 3에다가 i에다가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v 제곱의 p에다가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가 되죠. 곱하기 100. 근데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요거는 v 제곱에, 요거 위의 값이니까 이렇게 곱하면 되죠. 그럼 p 곱하기 r, p 곱하기 r 플러스, 그죠? 왜냐면 여기 위의 값이니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P 곱하기 X 탄젠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보면 몇 번에 틀렸어요? 식이 아닌 거. 일단 2번 맞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맞고 1번은 왜냐면 거기 보면 원래 X 탄젠트가 이게 뭐예요? 무효전력이죠? 무효전력이기 때문에 Q에다가 삼 3번이래요. 3번 그죠? 3번이래요. 3번.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이렇게 됐잖아요. 요걸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렇게 하면 돼요. 요거 조금 바꿀게요. 왜 그러냐면 요게 V제곱의 P 곱하기 R인데 P 곱하기 X 탄젠트잖아요. 원래 무효전력은 어떻게 구하죠? P 탄젠트 세타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X를 앞으로 빼면은 X가 앞으로 오고 P 탄젠트가 무효전력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리 바꾸면 이렇게 자리 바꾸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제곱에 PR에 플러스 BR에 X 탄젠트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같은 말이죠? 여기서 Q라고 그랬죠? 거기서. 답은 3번입니다. 17번. 어쩌고 저쩌고 해서 영상전류. 영상이 뭐예요? 지락이죠, 지락. 그러니까 지락과 관계된 다 뭐가 들어간다? 지락 들어간다 해서 지락. 1번이죠. 18번. 경수형 원자로. 이거 우리나라에 쓰는 거죠. 경수형 원자로는 냉각되면 감속자가 다 경수. 우리가 먹는 물 쓰고. 그때 원자로는 뭐예요? 가압수형 원자로과 비등수형 원자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 그래서 여기 원자로 물어보니까 비등수형이나 가압수형. 답 3번이네요. 19번. 장거리 송전소는 우리 중거리하고 단거리는 집중정수이라고 장거리는 그쵸 널리 LC값이 널리 분포되어 있다. 그래서 분포정수로 답이 3번입니다. 2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3상 3선식에서 비접지 방식에서 다음 중 틀린 거 비접지예요. 다음 중 장점이 아닌 거 안정도가 크다. 지락시 고장 전류가 작다. 유도대가 작다. 대지전이 상승이 작다. 여러분들 안정도에서 과도 안정도가 크다. 원래 안정도가 우수한 거는 소울액터죠. 만들어냈어요. 맞아요. 고장전류 작은 거 지락전류가 작고요. 따라서 유도장애도 작아요. 근데 전이 상승이 루트 3배 이상으로서 작다가 아니라 크다거든요. 전이 상승이 작은 거는 직접적밖에 없거든. 그러면 4번 일단 틀렸고요. 안정도가 크다? 안정도 크다? 안정도가 높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정도가 좋은 거는 지락전류가 거의 지락이 나더라도 거의 계속해서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소울액터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문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비접지 방식 같은 경우도 사실 지락전류가 적거든요. 우리 비접지 지락전류가 얼마 나온다 그랬죠? 보통 1A를 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고 나도 거의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단지 전이상이 높아서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루트 3배 이상이 발생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대진의 상승이 작다가 아니라 좀 높다로 봐야 됩니다. 루트 3배 이상이. 루트 3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봐야 됩니다. 4번. 정확히 4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1번도 이게 좀 애매해요. 안정도가 크다. 안정도가 높다. 사고 났을 때. 과연 안정도가 높은 거는 누구 기준이냐 이거죠. 누구. 소울액터에 비해, 직접 절취에 비해서는 좀 좋긴 좋죠. 그러나 소울액터에서는 조금 얘가 안정도 떨어지죠. 그래서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건 좀 애매한데 일단 뭐 정확히 틀린 건 4번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7년도 2학기 풀어봤는데요. 이쪽 파트는 좀 어렵네요. 그죠? 저도 이렇게 기사하고 산업계에서 간연도 문제 쭉 풀어보는데 유난히 이쪽이 어려워요. 근데 기분 좋죠? 왜? 내가 시험 안 봤으니까, 그죠? 네, 나 때 안 봤으니까 기분이 조금 좋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2017년도 3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